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1단원 화학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기체반응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체반응 법칙은 1808년 게이리 이삭에 의해 발견이 됐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을 했을 때 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체가 형성이 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무조건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고체나 액체 물질이 만들어지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 수증기를 생성을 하죠. 그때 부피비를 보았더니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2대1로 일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보면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만나서 두 개의 물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수증기죠. 수증기인데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화학식을 봐도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하나가 만나 물 두 분자를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그래서 이 기체 사이의 부피는 화학식에서 개수비와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모형을 한번 볼게요. 수소 하나가 하나의 부피를 가지죠. 이렇게 봤을 때 두 개의 수소를 가지기 때문에 부피를 두 개를 가진다. 산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피를 가지고 수증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두 개의 수증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수증기 부피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비와 개수비는 일치한다,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부피 관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피는 지금 리터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표를 보면 수소 3리터, 산소 1리터가 있죠. 그럼 1대1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남는 기체는 수소 1리터가 남게 되고 전체적으로 2대 1대2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4리터와 산소 4리터가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소가 4리터일 때 산소가 2리터 필요하겠죠. 그래서 2대1 반응으로 그러면 남는 기체는 수소 2리터가 남게 되고 형성될 때 4대 2대 4라는 부피비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시 2대 1대 2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 수소 8리터, 산소 3리터가 있을 때 2대1로 반응을 하려면 6대 3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가 2대1이라는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수소 2리터, 전체적으로 생성된 부피비 6대 3대 6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또 2대 1대 2 비율로 형성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도 남은 분자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체 반응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간 기체들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다. 이거를 통해서 남는 기체의 부피비를 통해서 전체 반응한 기체 부피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다른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1811년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 안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은 더 학년이 올라가서 배우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기압 0도씨라는 조건 안에 22.4리터라는 부피 속에 모든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분자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종류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언제 일기압 0도씨일 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분자수에 비례하고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와 그 부피 속에 포함된 기체 분자수는 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 되겠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의 적용입니다. 앞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생각을 했을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 사이에서 각 반응이 부피비는 분자수비와 같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체가 하나의 부피를 가질 때 그 부피 안에는 같은 수의 분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해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보면 지금 네모 하나가 하나의 부피를 가질 때 수소는 3개의 부피를 가진다. 그러면 이 3개의 부피를 가진다라는 것은 암모니아의 분자수보다 3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1, 부피가 3, 부피가 2죠. 근데 분자수도 마찬가지. 부피에 따라 분자수도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분자수 1, 분자수 3, 분자수 2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 B와 분자수 B는 항상 같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서 질량비 한 거 기억하시나요? 질량비는 부피비, 분자수비, 개수비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원소의 상대적 질량을 봤을 때 수소가 1로 기준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암모니아에서의 질량비를 보면 질소 하나가 14라는 질량을 가졌고 수소는 1이라는 질량을 가졌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총 28에 2에 3이니까 6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우리 질량비는 반응물에서 질량을 더한 값이 바로 생성물의 질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34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 질량비로 확인을 해보면 14대 3대 1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체 반응 법칙에서 부피비와 분자수비, 그 다음 개수비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질량비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부피비를 질량비처럼 두 개의 반응물을 더해서 4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부피비와 질량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염화수소 생성 반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부피를 가지죠. 여기서도 하나의 부피를 가집니다. 그러면 수소의 분자수와 염소의 분자수는 서로 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결합을 했을 때 1대1로 반응이 가능을 해서 두 개의 부피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비는 1대1대2고요. 분자수 비도 마찬가지 1대1대2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생성 반응이죠. 일산화탄소 2부피와 산소 1부피, 그 다음 생성된 게 2부피의 이산화탄소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개수비와 마찬가지로 부피비, 분자수비는 같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일산화탄소 기체가 50ml가 있고요. 산소 기체가 30ml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문제를 낼 수 있죠.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L가 총 다 반응을 할 수 있는 산소의 부피가 존재하죠. 어떻게? 25ml가 있다. 그러면 50ml와 25ml가 반응을 했을 때 총 몇 리터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바로 50ml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체 부피와 개수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체 분자의 크기와 부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기체 분자의 크기는 생각보다 엄청 작고요. 그리고 그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크기가 기체 전체 부피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의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는 그래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항상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